유럽의 화약고, 왜 발칸반도를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이 위험한 별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자, 오늘은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엔 거대 제국의 지배부터 시작해서 독립을 쟁취하지만 곧바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과정, 그리고 결국 화약고가 터져버리는 순간을 볼 겁니다. 그 후엔 독재와 이념 대립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피로 얼룩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작부터 알아야겠죠? 발칸반도의 역사는 중세시대, 그리고 무엇보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원래 이 지역의 초기 역사를 보면요, 불가리아나 세르비아 같은 꽤 강력한 슬라브계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패권을 다투면서 전성기를 누렸죠. 그런데 1389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하면서부터예요. 이 전투 하나로 발칸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오스만 제국 지배에 서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코소보 전투 패배의 의미는 그냥 땅 좀 뺏겼다, 이게 아니에요. 자그만치 500년입니다. 이 패배로 발칸반도 대부분이 거의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년. 이 긴 세월이 이 지역의 민족 구성부터 종교, 문화까지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계를 19세기로 돌려보죠. 이때 유럽 전체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열풍에 휩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나라를 세우자, 이런 거죠. 당연히 수백 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발칸반도에도 이 바람이 불어닥쳤고 여기서부터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첫 신호탄을 쏜 게 바로 그리스입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낸 거죠. 이게 다른 발칸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특히 러시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슬라브족의 보호자라고 나서면서 발칸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고 이건 당연히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 즉 크림 전쟁이나 러시아 튀르크 전쟁 같은 큰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산스테파노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걸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아주 큰 불가리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너무 커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베를린 회의를 열고 이 조약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불가리아 땅을 다시 확 줄여버린 거죠. 이때 생긴 국경 문제, 그리고 우리 땅을 빼앗겼다는 이 불만이 바로 다음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회의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뚜껑만 덮어놓은 셈이었어요.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이 불씨가 점점 커져서 발칸반도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바로 화약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폭발이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오스만 제국이 내부 혁명으로 약해집니다. 이걸 기회로 발칸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제1차 발칸 전쟁을 일으켜 이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긴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발칸 전쟁이에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거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큰 나라들이 무너졌잖아요. 그 자리에 발칸반도에도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평화가 오나 싶었는데 전혀요. 평화는 아주 짧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왕이나 군인이 힘으로 통치하는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곧바로 냉전 시대가 찾아오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고슬라비아 왕국입니다. 남쪽 슬라브족이 다 같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슬로베니아계, 이 민족들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각했던 거죠. 결국 알렉산다르 1세 국왕이 이 갈등을 힘으로 누르겠다면서 헌법을 중단시키고 그냥 왕이 다스리는 독재를 시작해버립니다. 이건 유고슬라비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시기 발칸반도를 보면요, 거의 다 비슷했어요. 알바니아에서는 조글 1세가 왕정을 세우고
불가리아에서는 보리스 3세가 쿠데타로 독재를 하고 한마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기간에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독재가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냉전이 시작됩니다. 발칸반도는 여기서 또 갈라져요.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소련 편에 서고 그리스랑 튀르키예는 미국이 있는 서방 진영에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지도자였던 티토가 우린 소련 말 안 듣겠다. 미국 편도 아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면서 제3세계 국가들을 모아 비동맹 노선이라는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죠. 이제 20세기 막바지로 가보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이야기인데요. 냉전 시대 내내 어떻게든 하나로 뭉쳐있던 유고슬라비아였지만 이들을 억지로 묶어두고 있던 힘이 사라지자마자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왜 유고슬라비아가 붕괴했냐? 딱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 년간 나라를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 티토의 죽음, 그리고 둘째는 동유럽 전체를 휩쓴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입니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민족 간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1991년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한 걸 시작으로 거의 1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었죠. 특히 보스니아에서는 인종청소라는 말 그대로 특정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학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1999년 코소보 사태에 나토가 개입하고 나서야 겨우 멈추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겨우 독립을 했더니 이번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결국에는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를 학살하는 끔찍한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역사는 정말 끊임없는 갈등의 역사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길고도 끔찍했던 투쟁과 갈등의 고리는 이제 정말로 끊어진 걸까요?